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정말 9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반도체주들의 흐름들 경고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금 반도체 시장의 훈풍이 이어지는 건가? 주도주로서 어떤 또 9월장 확립이 될지 섹터들의 눈치 게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종목에 대한 또 시장에 대한 분석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간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가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를 보는 주식시장 출발해 보겠습니다. 9월의 첫 거래일, 시장은 여전히 테마주 그리고 더불어서 주도주가 되기 위한 또 주도주 싸움이 열렬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큰형님 덕분에 시장이 좀 훨훨 날아오르면서 관련주들의 낙수 효과가 눈에 띄었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네옴시티, 우크라 이 관련 테마로 인해서 해외 건설 테마주들이 오늘은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도체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제는 HBM에 대한 양강 구도가 나타나는 가운데 내년이면 삼성전자가 이 HBM의 점유율 50%를 좀 돌파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IT 투톱에 대한 또 양강 구도 속에서 반도체 형님들 따라서 아우들도 지금 오는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살펴보시면 상한가 안착했고요. 미래나노텍은 15%, 마이크로 컨텍솔 그리고 NCN은 모두 10%대로 관련한 급등하는 종목들이 모두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반도체주들이 9월 시장에서 좀 주도주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을지 이 점을 좀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테마주 하면은 이번에는 또 해외 건설 관련한 테마를 좀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사우디에 있는 군부 펀드의 총재가 좀 한국을 방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응되는 모습인데요. 사우디 우크라이나발 이런 기대감 속에서 최고 대형의 수주에 대한 주목이 나타나면서 데모는 3%대 그리고 도어 엔지니어링도 2%대로 재건 관련주들의 흐름세를 오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2의 중동의 봄이 올 수 있을지 이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시간의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아이즈 비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회사인 머큐리에서 삼성전자 2024년까지 전 제품 와이파이를 탑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아이즈 비전 역시도 10%대로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코디라는 종목도 살펴보시면 그룹 계열사의 소식이 나타나면서 같이 훈풍을 타고 올라간 모습입니다. 뉴바이올로젠 비만 치료제 연구에서 네이처 메타볼리즘 게재 소식이 정규정에서 나왔고요. 여기에 또 그룹 계열사로 엮이는 코디가 시간 외로는 10%대로 뛰는 건데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룹 계열사에 대한 훈풍 소식이 이렇게도 같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좀 이렇게 파악해 봤다면요. 전문가님 모시고 또 시장에 대한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쇼미더스타 오늘 시즌2에는 명동거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시장 상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9월의 첫 시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해석했을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장은 한마디로 말했어요. 삼성 블랙홀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 싶네요. 빨아들였으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6% 네, 올랐잖아요. 그거 말고는 없었죠. 올해 들어와서 최대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삼성이 워낙 이렇게 많은 매기를 다 빨아가 버리니까 시장의 재편이 굉장히 특이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무려 450만 주나 순매수를 하면서요. 매기를 빨아들였고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하고 엔비디아하고 반도체 공급 계약 체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또 파운드리까지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파워가 더 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엔비디아의 위력을 절감하면서 삼성의 위력을 절감한 날이었네요. 삼성 블랙홀, 그러니까 모든 자금들을 삼성전자가 다 빨아들였다라고 보신 건데요. 그래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또 시장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8479 누르고 입장해 주셔도 노란톡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이슈도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명동고래 전문가님 보셨을 때 이건 꼭 봐야 됐다 했던 이슈는 뭘까요? 네, 이건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가 시속 80km까지 자율주행을 갖다가 상용화를 선언했다 하는 거죠. 얼핏 생각하면 뭐 자율주행 80km짜리 하나 냈으면 뭐 그거로서 끝이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유발하는 광범위한 파급 효과가 상당히 앞으로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레벨 3의 상용화 선언인데요. 보통 지금 세상에 있는 기존의 자율주행차는 최고 속도 제한이 60km 정도라고 그럽니다. 근데 현대차에서 아주 과감무상하게 80km짜리 최고 속도의 자율주행차를 출시를 하는데 기아의 EV9으로 출시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율주행차 시대가 바로 다가왔다 하는 것이죠. 올해 연말부터 벌써 레벨 3니까요. 그러면은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급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제 한 50조 정도 시장이었는데 2026년에는 한 100조짜리 시장으로 한 2배 정도 커진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 속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또 보신 건데 주도주로 그러면 뭐 자율주행을 들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자율주행 자율주행차가 있으니까 네. 결국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를 잘 보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보셨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챗GPT 이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해서 굉장히 네.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올해 연말부터 내년 내후년 넘어가면서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돼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가 레벨업이 될수록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특히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사업부가 굉장히 확대돼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신규 임원을 갖다 이번에 채용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키우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러면은 보통 내연차 같은 경우에는 한 300개 정도 반도체가 필요한데 전기차에는 한 1000개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는 한 3000개 정도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많아질 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반도체도 필수적이다. 자율주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안에서도 이걸 보신 건데 그게 텔레칩스라고 또 유망주로 가져오신 거잖아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보통 텔레칩스는 무슨 별명이 붙어 있나 하면은 자동차 전장화의 필수 옵션 기업이다. 네.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이게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전장 부분이 굉장히 강화돼야 되죠. 그러면 이 전장에 있어 갖고는 필수적인 옵션을 가지고 있는
핵심 기업이다 핵심 하는 뜻이 기업이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보면은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의 기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반도체 AI 팹리스 기업이에요. 뭐 팹리스는 뭐 모르시는 분이 요즘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팹리스라고 하는 것은 설계라든가 네. 디자인 같은 것을 하면서 기획을 결국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된 것을 갖다가 이제 OEM 방식으로 파운드리나 이런 데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텔레칩스의 핵심은 이런 그 자동차 전장화에 관련돼서 굉장히 필수 옵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점유율이 한 8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해왔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해외 수출을 굉장히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수출을 갖다 많이 강화를 한다고 하면은 이 회사의 매출이라든가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돋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텔레칩스라는 기업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잘 살펴봐야 될 주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자율주행차라는 것 자체가 이 전장화에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옵션이 전장화의 옵션 기업이다라는 말이 붙었을 정도로 이 회사가 굉장히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주를 위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14일 날 자사주 40억 취득 이런 그 의결도 했는데요. 결국 자사주를 그동안에 주가가 좀 자기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이죠. 그래서 자사주도 이제 취득을 공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의 성장성을 생각해 보면요. 2024년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구도를 2023년에는 올해죠.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 성장을 하겠다. 이런 그 구상을 가지고 안정 성장을 꾸준히 하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신규 칩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어요. 결국 이 팹리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핵심적인 그런 신규 칩을 개발함으로써 비로소 이제 성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데요. 이 신규 칩을 내년도에는 개발하겠다. 이 소리는 회사가 내년도에 굉장히 색다른 성장을 계획을 하고 있다. 목표 삼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2분기 실적을 보면은요, 매출액이 483억에 영업이익 54억인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는 매출이 한 48% 는 거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86%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 대략 보면요, 작년에 비해서 실적 좋은 기업이 거의 없어요. 아주 드물게 한두 개 있을까 이랬지 굉장히 실적 외로 감소한 것이 대부분인데요.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런 주력 기업들이 원래 적자가 많이 나고 실적이 형편없었으니까 나머지 또 대부분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텔레칩스는 특별하게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무려 286%나 증가했으니까 굉장히 재무구조도 좋고 실적도 괜찮고 이런 가운데에서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온다면 굉장히 중요한 성장할 수 있는 핵심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필요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역대급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재무적인 측면들도 안정성이 있다라는 게 텔레칩스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셔서 8479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온라인 무료 방송을 저희 방송 끝나고 또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주제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그 이 삼성전자의 임팩트가 워낙 강했죠. 네. 이것 때문에 사실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면서 2차 전지도 약간 주춤거리는 측면도 있었고요. 2차 전지 말고도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별로 힘을 못 썼습니다. 워낙 빨아들이는 매기가 컸는데 그렇긴 하지만 그럼 앞으로 계속 반도체가 갈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주식 중에서도 쓸만한 핵심 기업 몇 개는 이미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그리고 실적을 평가해 보면 실적 대비해서는 좀 고평가 국면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등폭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 임팩트는 컸기 때문에 이 오늘 삼성전자의 이 임팩트가 앞으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다음에 2차 전지를 비롯한 이런 주도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찐 수혜주 또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온라인 무료 방송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히든 공략주 첫 번째 힌트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준비하신 힌트 어떤 걸까요? 네, 오늘 힌트는요. 첫 번째가 영상 전문 시스템 반도체 IP라는 것은 지적재산권이죠. 그렇죠. 이것을 개발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세상이 펼쳐지게 되면은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전문 분야의 어떤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할 텐데 그중에서 특히 영상 부분 우리는 요즘 이제 동영상 같은 걸 너무 많이 보는 거죠. 화면이나 동영상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 이런 지적재산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와 미디어의 만남. 이 종목 혹시 아신다면 지금 바로 QR코드 창에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추신 분들께 저희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종목 상담 지금부터 저희가 봐드릴 예정이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84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잠시 뒤부터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